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문 멘토입니다. 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였던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북한 쪽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핵실험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왔죠. 하루도 바람잡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과거를 생각해보면은, 이와 같이 총선이라든지, 대선, 이와 같이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있을 때 항상 군사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과거를 생각해보면은, 이와 같은 군사적인 행동은 단발성 이슈로, 악재로 반영이 되고, 또 금방 또 회복이 되었다는 점 꼭 여러분들도 상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12시에 중대 발표가 있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핵실험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다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결국 이제 반등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나가는 이벤트성, 단기 악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장은 다시 한번 정상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현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44% 정도 내린 1922.03포인트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 지금 수급이 좀 불안정해요.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 한번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개인들은 1344억 원, 역시 이제 홀로, 순매수 기조 보여주고 있고요. 이 외에 이제 수급 주체로 본다면, 투신 쪽하고, 그 다음에, 기타 법인 쪽, 사모펀드, 다양한 수급 주체들에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1,000억 원대의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소 수급은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징적인 부분은요, 오늘 수급이 좀 불안하지만, 결국은, 시장 안에서, 제약주 쪽으로 수급이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상반기를 우리가 되새겨 본다면 지난해 상반기 역시도 제약주 그리고 바이오 중심으로 이제 시장이 또 올라왔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 쏠림 현상이 다시 한번 지난해를 상기시키는 그런 현상으로서 한번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 여부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전거래보다 2% 정도대 지금 하락 중이죠. 31,000원 정도 내린 117만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은요. 전거래보다 0.2% 정도 오른 모습이고요. 현대차가 2.4% 약 3,500원 정도 내린 14만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물산과 아모레퍼시픽 각각 1.7%대 그리고 1.58% 정도 플러스 흐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하고 아모레퍼시픽하고 시가총액이 바뀌어있죠. 삼성전자 우선주는 현재 1.08% 정도 삼성전자와 같이 좀 하락세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 1.05%대 역시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과 SK하이닉스 각각 0.15% 그리고 0.6%대 소폭이나마 시장 대비했을 때 강세 분위기가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LG화학, SK하이닉스 LG화학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가고 있던 그런 분위기 잘 타고 있었지만 SK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저점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한번 엿볼 수 있는 오늘 반등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성생명 2.3%대 하락 중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 화면 전반적으로 다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전거래보다 1,400원 정도 지금 내린 모습이죠. 62만 3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2.7%대 지금 하락 중이고 삼성 SDS 그리고 신한지주 SK 각각 0.8%대 그리고 1.4% 0.83%대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은요. 제약주를 중심으로 해서 쏠림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과 나머지 업종 쪽으로는 수급이 다소 좀 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제약주에 대한 어떤 관심이 지금은 좀 필요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코스닥 시장도 이 장중에 북한발 이야기로 해서 출렁임이 있었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시간까지는 685포인트대 상회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플러스 0.28%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선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오전과 이 오후장이 들어오면서 수급의 방향성이 좀 달라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오전 11시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이 순매수세에서 오전 11시 기점으로 해서 순매도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기관은 이 오전 11시 기점으로 해서 이 매수세를 좀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273억 원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장의 전반적인 그림을 보신다라면은 이 오전 11시 기점으로 해서 북한발 악재가 좀 시발이 되었고요. 이때 이 장중 시장 조정 하락이 좀 깊게 나타났다가 지금은 투자 심리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깊이가 마이너스 2%대까지 빠지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요. 다소 종목군들에 대한 충격이 있었는데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면서 이 종목군들의 움직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모두 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이 지금 시점까지 셀트리온 그리고 메디톡스 모두 다 꾸준하게 강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플러스 1%대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지만요. 셀트리온 시장에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함께 동방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군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안에서 이 투자 심리 끝까지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밖에 종목군들을 살펴본다라면은 오늘 일단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시장에서도 이 CES라는 이 주요 이벤트가 열리면서 이 관련된 IT 기업들이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들 강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섹터를 본다라면은 스마트카 관련된 종목군들, 드론 그리고 로봇 이와 같은 새로운 차세대 이 먹거리로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이 새롭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포인트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 업종군들은 사실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동조하고 있는 모습들로 해석되고 있고요. 차후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개별적인 새로운 고성장에 대한 포인트로 중소형주를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기점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다시 한번 투자 심리를 끌어올려도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오늘도 역시 이슈를 준비해 주셨죠? 이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고비를 맞게 해왔던 가장 큰 이슈였죠. 북한발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10시 30분쯤에 이 수소 핵 융합에 이 포파연력에 있는 이용을 해서 수소 폭탄에 대한 시험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이 증시에 대한 부분들은 11시 때부터 좀 시장에 대한 영향이 미쳐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시 기점으로 해서 청와대 쪽에서 이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우선은 이 시장에 대한 충격이 가해지면서 이 남부 병력주 위주로 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 주었습니다. 반대로 이 군사적인 도발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방위산업 관련된 기업들은 큰 상승세가 연출되기도 했었는데요. 우선 스페코와 빅텍이 가격 상승권까지 크게 올리면서 장중 큰 등락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안정화되면서 스페코와 빅텍이 어느 정도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인데요. 여전히 이 시장에 대한 도발적인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방위산업 기업들 꾸준하게 상승세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군사적 행동이 단발성으로 악재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군사적인 부분들 추가 핵실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면은 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한 등락이 좀 희비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 방위산업 종군들이 크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요. 꾸준하게 한 방향성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점도 체크포인트로 꼭 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남북과 관련된 북한 핵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종목 상담에 앞서서 바로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오늘도 역시 시장은 탄탄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시장, 여러분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바로 종목에 대한 궁금증 저희한테 문의를 지금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죠.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문자 종목
상담입니다. 네, 매일 유업 올려주셨고요. 우선 이제 매수가 38,000원대 비중 10% 담고 계십니다. 현재 가격대가 45,000원대를 상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이제 매일 유업에 대한 이슈는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습니다. 뭐 중국에 대한 새로운 이 유가 정책이라든지 그 밖에 중국 시장에 대한 소비재, 이와 같은 관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모멘텀을 받아왔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45,000원대에 대한 문 두드림이 나왔고, 이 박스권 형태를 돌파하기 위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와 같은 이슈로 해서 올 한 해도 다시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박스권 돌파에 대한 의지가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수익을 좀 더 끌어가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박스권 형태의 그림이 다시 좀 주춤거림이 나타난다라면은 박스권 형태의 그림 안에서 이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 매수하셨던 가격대까지 기다리셔도 무방하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지금 시점에서는 박스권 돌파를 한 차례 정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까지 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이 48,000원대 가격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 하방 지지에 대한 이 지지선이 조금 약하다라면은 다시 한번 박스권 하회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본다라면은 익절가 44,000원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도 문자 종목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니까요, 19,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비중은 45% 비중을 담으셨네요. 자, 파라다이스. 최근에 주가의 조정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는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전용 카지노죠. 그래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다 보니까, 바로 이제 일본이라든지 또는 중국 쪽, 관광객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이제 파라다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해외 쪽에서 여행 오는 여행객 수는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다이스의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실적도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면을 보게 되면요. 바로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반부패 운동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카지노 쪽에 대한 어떤 출입을 금지하는 지금 형태의 어떤 이제 법안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파라다이스를 포함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들에게는 당연히 실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VIP 고객 대부분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는 특히나 타격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중국 공안에게 이제 직원이 또 호객 행위를 통해서 하다가 이제 납치를 이건 체포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도 이제 중간에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 자체가 이제 파라다이스의 주가가 빠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간 단기에 좀 회복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만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을 만큼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의 반반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현재 와 있습니다.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게 된다면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주가 쭉 끌어올리는 그런 분위기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횡보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19,200원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기간적으로는 좀 긴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쪽으로 봤을 때는요, 열려있는 자리로 봤을 때 24,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좀 열려 있어요. 하지만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1년 정도의 기간의 여유를 좀 갖고 기다리신다면 장기적인 목표가 24,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네. 자, 바로 종목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정화하이텍. 성우하이텍. 9,200원. 9,200원. 예, 10%입니다. 10%요? 네. 자, 우선은 이 성우하이텍, 일단 바닥을 좀 다지는 과정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과거에 15,000원대 이상에서 머물러던 주식이었는데요. 지금은 9,000원대, 8,000원대까지 하회하고 난 다음에 이 가격대를 지금 한 6, 7개월대 정도를 머물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지지선이라면 충분히 바닥을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시간이 약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성우하이텍이 가장 우려됐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매출은 꾸준하게 나오는데요. 제품에 대한 마진이 좀 떨어지면서 영업이익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았던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영업이익률 하락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요, 지금 이 가격대만 계속 머물러 준다라면요, 충분히 뭐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부분들, 차량 소재에 대한 변화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관심은
다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어요. 이제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이에요. 지금은 이제 바닥은 충분히 다졌다라고 생각은 되지만은 이 구간 안에서 계속해서 박스권 형태로 진행된다라면 조금은 좀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어머니 이게 투자하실 수 있는 기간 얼마나 보고 계신가요? 매수한 지도 한 5, 6개월 됐어요. 아, 5, 6개월 지고 계셨고 뭐 앞으로 좀 더 보실 수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올 여름 때까지는 이 가격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분명히 수익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뭐 주가가 머문 자리에서도 오랫동안 머물렀고 바닥은 좀 다져왔고 여태까지 영업이익률이 너무나 안 좋게 계속 떨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계기도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흔히 말해서 뭐 빅백스 효과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올라온다라면요. 오랫동안 들고 왔기 때문에 미련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은 1차적으로는 1,500원 선 근처 올라오면은 차익 실현하고 차라리 결국엔 성우하이텍도 이렇게 바뀔 것인 게 원래 이 자동차 바디 그러니까 뭐 외관을 만드는 부품 회사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철로 만들잖아요. 이게 이제 가벼운 소재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차량 경량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성우하이텍이 바꾸는 차량 경량화에 대한 부분들도 좋겠지만은 아예 그냥 차량 경량화를 위한 회사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자동차 업종으로 교체하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일단은 손실을 좀 만회하시고 1,500원 근처까지 올라오시면은 그 다음에는 좀 더 탄력적인 종목으로 교체하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쇼박스인데요. 쇼박스요? 예, 7,060원이고, 30%입니다. 매도 시점이 좀 7,060원에 30%요? 예, 예. 어머니 수익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목소리를 들어보니까요, 네. 조금 젊으신 목소리인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지금. 아, 그러세요? 아, 예, 목소리가 예. 젊으신데. 네. 영화 좋아하세요? 혹시? 예, 예, 좀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보신 영화 어떤 영화세요? 요번에 본 거 뭐, 지마리아하고 내부자하고, 예. 아, 그러세요? 예. 네. 혹시 암살 영화도 보셨나요? 아, 예, 봤습니다. 영화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자, 네. 이렇게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의 흥행작들이 많이 나왔죠. 암살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1,000만 관객을 돌파했고요. 예, 네, 내부자들의 경우에는 아마 이제 700만 관객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만큼 예. 이제 관객 수가 많이 동원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쇼박스의 수익도 그만큼 늘어나겠죠. 바로 이제 영화 배급 업체이기 때문에. 네, 과거에 그리고 이제 감독판이 더 요즘 인기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더 들고 있어야 될지, 그래서 전화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자들을 보신 분들은 또 판까지도 같이 보더라고요. 뭐 그만큼 예, 이제 예. 숨겨진 내용들도 궁금해하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쇼박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만큼 실적은 올해 좋아지는 어떤 배경들은 기존에 다 만들어 놨어요. 4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쇼박스는 지금 최근에 주가의 조정 과정이 좀 길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뭐 수익 중이시긴 하지만 이 기업의 주가의 흐름을 잠깐 보게 되면요. 좀 긴 시간 동안 좀 갇혀 있잖아요. 흐름 예. 자체가. 그죠? 이번에 올라갈 때도 역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동안 이제 이 자리에서 많이 사셔서 물리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물량들은 바로 이제 9,000원 자리가 되게 되면은 이제 본전이라도 찾아보겠다는 심리로 좀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수익 내겠다는 생각에서 본전이라도 찾자 이런 심리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9,000원 정도 자리를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아, 그래요? 네. 예. 만약에 9,000원 자리를 이제 좀 강하게 돌파해 버린다면요. 10,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9,000원에서 바로 팔지 마시고 9,000원대 딱 왔을 때 막 수급이 붙으면서 쭉 올라가는 장대 양봉이 펼쳐진다. 그러면 10,000원 정도 자리까지 목표 주가를 보셔도 됩니다.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예, 예. 네, 좀 강하게 돌파했을 때는 10,000원 자리까지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8,000원 선에서 한번 팔아야 되는가, 한 반은 팔아야 되는가 싶은데, 그냥 들고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누가 사고 있습니까?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죠? 예, 외국인 금융투자, 투신, 그죠? 외국인들은 어제 들어왔네요, 그죠? 예, 예. 지금 수급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꾸준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건 지금 단기에
한번 그냥 잠깐 요 정도 올리고 나서 이제 그냥 끝낸다는 게 아니거든요. 의미 자체로 봤을 때. 그냥 지금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위쪽으로는 9,000원까지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네.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예,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 자,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24,450원에 40%요. 24,450원에 40%. 예. 이 종목은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7월 달에 샀어요. 작년 7월 달에 갖고 계셨던 종목이었어요? 예. 자, 최근에는 25,000원 넘어서 이제 매수가도 회복하고 또 수익 구간도 일부 있었는데. 예, 26,000원 네. 정도 오면은 한 3번 왔었거든요. 예? 네. 왔는데 그때 보면 또 올라갈 것 같이 또 그렇게 돼서 네. 참고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빠지고 하는데 네. 오늘도 본전 금방에 왔거든요. 네. 그래서 몇 번 팔려다가 안 팔았더니 오늘 또 이렇게 쭉 떨어지네요. 자, 저도 이제 단호하게 한 번 더 이야기 드릴게요. 네. LG 디스플레이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낼 수 있는 그런 기업 종목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회사들 상당히 성적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실적도 나아질 수 있었던 요인들도 있었고, 또 주가도 많이 꾸준히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물론 이제 아주 크게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은 제법 바닥을 탈출을 했다라는 뭐 정도는 맞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종목들 대비해서 LG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올라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안 좋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스플레이 업종군들에 대한 미래가 그렇게 밝다라고 보진 않아요. 물론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언급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 IT의 수출에 또 가장 큰 비중이 디스플레이 수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정부 뉴스라든지 경제 뉴스에서는 디스플레이 이야기들이 빠짐없이 나와요. 근데 기업들을 보시면은 업황이 안 좋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이유를 딱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패러다임이, 그러니까 기술력의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LCD, LED, OLED, 아몰레드, UHD, SUHD, 다음에 또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까지 또 선보일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어머님 TV를 보시고 있을 텐데, 지금 보시는 TV의 그 패널, 무슨 TV예요? 아직까지는 대부분 LED TV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서야 이제 OLED TV로 양산되고 있고 판매하고 있고, 뭐 당장에 UHD TV가 나왔지만은 상당히 비싸고, 그렇죠? 그래서 뭐 TV를 핸드폰 바꾸듯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은 아무리 업황에 대한 개선이 돼서 오르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다. 그 말은 기술력 변화만큼 수요가 빠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기술력 수요가 못 채운다는 얘기죠. 저번에 뭐 1조 8천억인가 뭐 들여서 뭐 공장을 세우고 어찌 때 맞아요. 그때 조금 올라가대요. 네. 그래서 좀 좋아질 것 같고 그래프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좀 기다렸거든요. 네. 아니면 28,000원이나 팔아볼까 생각을 했어요. 네. 저도 충분히 또 네, 지난 한 달 사이에요. 이 정도 가격을 계속 두드림이 나왔다라면은 충분히 고점 돌파도 가능성은 있었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주가 추이가 24,000원대 갖고 매수가를 가지고 계셨다라면은 이 가격대에서는 또 다시 또 빠질 수 있다라는 걱정도 하셨었어야 되는데 만약 좀 기다렸었던 게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뭐 그럼 디스플레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번에 제차 24,000원권 올라오면은 수익을 26,000원대까지도 기다려보지도 마시고 그냥 종목 교체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오른다 하더라도 뭐 가능성에 대한 뭐 추가적인 뭐 보너스 수익은 될 수 있겠지만은 확정된 수익은 아닐 것 같고요. 뭐 오르더라도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현재 적자예요? 적자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의 선방을 하는데 과거에 이 중국에서요. 이 OLED가 많이 증설되고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은 이제 피해 양상이 되는데 원래 이 중국형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가장 또 활발했던 게 LG 디스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제품 명에는 뭐 중국 브랜드 라벨이 붙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 제품화되고 있어요. 중국 안에서 국산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에 대한 부담도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방 오면 팔아야 되겠네요. 예, 저는 그래서 디스플레이 종목에 크게 미련을 두진 않아요. 뭐 때에 따라서 뭐 턴어라운드 된다는 이야기로 해서 마디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뭐 크게 뭐 다음 상황 신성장 동력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미국 애플이 이렇게 떨어지면 디스플레이가 떨어지나요? 어디요? 애플. 일단은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게 제가 TV 주력에서 얘기 드렸는데 디스플레이가 또 모바일 쪽도 들어가죠. 네. 그리고 또 오늘 빠지게 된 이유가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 때문에 빠진 거 이유예요. 어제 일단 중국에 대한 쇼크는 지수는 받아줬는데 미국 지수화에서 애플이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다 급락이 나왔어요. 아. 그래서 같이 오늘 급락이 나온 겁니다. 이거 LG 디스플레이가 공매도가 많다고 그래요. 공매도? 예. 이거는 걱정하기 이전에요. 예. 저는 일단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설명을 드린 만큼 예. 크게 기대가 높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 그럼 예, 본전 그래서 그거 차라리 팔아야 다른 되겠네요. 종목으로 교체하자라는 이야기고요. 아, 다른 우선은 24,000원대 올라오면은 매도하자는 의견까지 드릴게요. 어느 정도 올라올 것 같아요? 24,000원대. 24,000원대? 예, 여기서 1,000원은 더 반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뭐 수익이 더 나더라도 미련 두지 않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자라는 의견까지 LG 드리겠습니다. 전자가 가니까 LG 디스플레이가 따라서 가지 않을까요? LG전자는 이유가 많아요. 핸드폰도 팔고, 또 뭐 TV도 팔고,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뭐 새롭게 자동차 산업에 진출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쪽에만 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네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예.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점을 네. 궁금하세요? 시즌요. 네. 발을 기회를 놓쳐가지고 지금 한참 기다렸는데, 네. 이제 매수가까지 좀 와가지고, 네.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은요? 41,000원에 10%예요. 41,000원에 10%요? 예, 예. 자, 일단 수익으로 전환됐네요. 네, 네. 오늘 그렇게 됐어요. 네, 뭐 기다리신 만큼 일단 뭐 수익이 나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제는 그 전에 이제 팔 기회를 놓치셨다고 했는데요. 그럼 네. 얼마나 들고 계신 거예요? 기간을? 여름에 샀어요. 여름에 사셨어요? 네. 오. 다 손절하고 지금 10%만 가지고 있어요. 거의 그러면 7월, 30% 6월달, 7월달 정도에 사셨던 것 같네요? 네네. 일단 뭐 시제는 한번 시세가 크게 나고 나서 이제 밀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뭐 계속해서 좀 옆으로 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지금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기다리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얼마 아시겠어요? 정도에 매도를 해야 되나요? 일단 기다리시면 수익은 더 날 겁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시제는 이제 불이 살짝 붙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들이 막 몰리잖아요. 네네. 그죠? 시젠도 네. 분자 진단 시약을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네. 같이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네. 그리고 그만큼 또 수주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네. 저는 일단 위쪽으로 봤을 때는 5만원 정도 자리까지 열려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매물대가 4,800원인가 4,000 얼마에 있어가지고 44,000 얼마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매물대로 본다면 뭐 4만 5천원대, 4만 6천원 정도 가격대 매물대가 좀 있긴 해요. 아 46,000원이에요? 네, 4만 6천원 정도 가격대. 근데 네. 이 매물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기업, 예. 기업들이 이제 한번 시세가 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제약바이오 막 시세가 나면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시젠도 네. 같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네. 그 매물대라는 그 부담 때문에 주식을 팔까요? 아니겠죠, 예. 그죠? 네, 왜 예. 팔면 더 올라갈 텐데요, 그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예. 들면은 그 자리에서는 사실 시즌이 매물대가 많은 그런 기업은 아니거든요. 아 예. 네, 매물대가 그렇게 많이 쌓여있는 물량들이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은 물려있는 그 비중 자체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매물대 예. 자체. 그래서 5만원 정도 자리까지 충분히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네. 지난해 상반기처럼 제약하고 바이오 쪽에 시세가 계속 붙기 시작을 하게 되면요. 네. 5만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5만원 정도 자리까지 일단 먼저 보시고요. 예. 오늘도 뭐 거래량 붙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예, 최근에 예. 수급을 보더라도, 잠깐 보면, 외국인들도 계속 매수했고, 기관, 금융투자, 투신, 예. 계속 매수 들어와요. 이렇게 예. 매수가 들어오는데 개인들만 팔고 있죠. 이 예. 개인 물량이 같이 동참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5만원을 목표 주가로 보시고, 그 네. 자리를 또 만약에 이제 그 제약바이오 시세가 붙는, 가운데서 네. 이제 5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그러면 끌고 가세요. 끌고 가시면서 네. 위쪽으로 6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네,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 정도 자리를 감사합니다.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지금 시간이 2시 54분입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코스피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45% 정도 내린 1921.76포인트 정도에서 예상 체결지수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중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흔들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역시 이제 예상 체결지수하고 종가 상황하고는 그렇게 맞는 경우들이 흔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흔들림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종가 부분에 다시 한번 끌어올려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수급 상황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개인들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은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바로 1,000억 원 이상의 매도 물량에서 지금 900억대까지 좀 줄어들었고요. 결국은 이제 오늘 시장이 올라가는 분위기를 타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찬물이 끼얹은 건 바로 북한 쪽에서의 핵실험 소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단기에 흔들리고 다시 한번 또 안정화를 취해주는 과정. 오늘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긴 했었지만 결국은 시장은 안정화 과정을 좀 걷고 있는, 그리고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전거래보다 2.8% 정도 하락, 약 34,000원 정도가 지금 빠져 있네요. 117만 4천원에 현재 예상 체결지수 가격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전거래보다 0.2% 정도, 약 100원 정도 내린 모습이고요. 현대차 오늘도 역시 조금은 더딘 모습인데요. 바로 이제 어제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 12월달 자동차 판매에 대한 어떤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동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선망해주는 그런 모습은 나왔습니다만 큰 폭의 증가세는 분명히 아니었고요. 어쨌든 현대차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자동차 판매 12월달에 일시적인 또 둔화 효과가 오늘 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물산 현재 2.5% 정도대 플러스 흐름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이 1.2%대 역시 플러스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전거래보다 0.4% 정도 내린 모습. 현대모비스 자동차를 따라가고 있죠. 바로 1.05% 정도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네요. 소폭 1% 미만의 플러스 흐름을 보여주다가 지금 시장 지금 동시효과에 좀 흔들리는 모습 안에서 0.7%대 마이너스권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역시 상승폭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 흐름 약 50원 정도 오른 3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전거래보다 2.79% 정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여기까지 확인을 했고요. 코스닥 현재 예상 체결지수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투자 심리가 변화되면서 685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장후반대 가면서 투자 심리가 좀 더 회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장중의 하락폭을 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까지 빠졌다라는 점은 상당히 종목들 간에 충격이 있었는데요. 일단 투자 심리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장후반대까지 외국인들 매도세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14억 원대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기관은 또 매수세를 또 키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300억대의 매수세 이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장후반에 와서는 외국인도 다시 또 매수를 동참해준 모습 때문에 이와 같이 투자 심리도 이 수급적인 부분들도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제약바이오세트가 모두 다 강한 하루였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메디톡스 꾸준하게 상승세에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장중 조정폭은 있었지만은 꾸준하게 양봉세에서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 밖에 카카오, CJ ENM 모두 다 이 새로운 컨텐츠 관련된 이야기로 해서 모두 다 상승세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우선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모두 다 이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플러스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업종군들도 이 새롭게 이 장중 충격은 있었지만은 CES 관련 IT 기업들이 모두 다 살아나는 모습이었고요. 차후에는 이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마트카, 사물 인터넷 이와 같은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로 해서 큰
큰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안에서도 역시나 이 바이오 종목인 바이오로메드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코미팜은 아쉽지만 약보합권으로 이 조정 마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업종군들은 이 다소 시장에 소외된 종목이 나오기도 했었지만요. 전반적으로 이 장중 충격 대비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 아랫꼬리가 발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와 같은 고성장에 대한 종목군들 좀 바라보시기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증시에 대한 영향이 될 수 있어도 종목에 대한 모멘텀으로 시장을 찾아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오늘 방산주 움직임이 좀 강했지만요. 방산주에 대한 관점보다는 차후에 트레이딩 관점을 보시기 바라겠고, 역시나 고성장 테마 쪽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 한 번 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6년 1월 6일 수요일장이 드디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참 쉽지 않았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초 첫 거래일 날 중국 증시에 급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봤지만 결국은 오늘 북한에서 또 사고를 터뜨렸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좀 혼조세 양상,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이 연초 지금 1월달 또 초에 한 번에 몰려있는 모습인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을 좀 본다면 그래도 좀 잘 버텨주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마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전거래보다 0.26% 정도 지금 내린 모습이죠. 1925.43포인트의 마지막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는요, 대외적인 쇼크에 의해서 오늘 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봤지만 다소 이제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고 0.2% 정도대의 하락세, 그리고 결국은 아랫꼬리를 좀 길게 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의 마감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거래소 코스피와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랫꼬리 좀 길게 물면서 오늘 결국은 양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자, 전거래보다 0.4%대 지금 플러스 오른 687.22포인트의 거래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역시 1월 효과에 대한 어떤 원인일까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 쪽에서 강한 시세가 그래도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양시장 모두 확인을 종가 상황 해봤고요. 그럼 지금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어서요. 간단하게 세 종목만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꺾여 내려왔고요. 어느덧 120만 원을 깨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2.7%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는데, 결국은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지금 실적 추정치가 지금 하향 조정되는 그런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 상승에 대한 탄력보다는 하락에 대한 압박을 좀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북 리스크에 대한 부각이 좀 있었어요. 결국은 삼성전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다 알고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일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담아 있는 그런 종목에서 일시적으로 좀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좀 매도가 좀 연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좀 많이 위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잠정 실적을 좀 확인하고 나서 접근 방법,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은요, 바로 슈넬 생명과학입니다. 자, 슈넬 생명과학은요, 오늘 결국은 상한가로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한가까지 이제 올라선 이유를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요, 바로 이제 에이프로젠이 이제 지금 현재 지분 한 6%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이프로젠의 상장이 된다는 그 소식과 함께 지분 가치가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좀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에이프로젠의 경우에 사실 그 상장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요, 지금 지분 자체가 좀 많지가 않아요. 뭐 6.6% 정도의 지분이기 때문에 이 지분법 이익이 얼마나 큰 효과를 또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오늘 좀 과도하게 좀 올라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시세가 좀 몰리면서 이런 호재에 대해서도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시키고 나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지만,
일단 과도한 좀 상승에 대한 어떤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장 역시 당연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시고요. 신규 접근의 경우에는 내일장 흐름을 좀 보고 나서 접근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자, 한미 반도체인데요. 자, 최근에 한미 반도체가 저점에서 계속 이제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미 반도체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이제 지난해 3분기에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중에서 반도체 쪽에 대한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이 관련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어떤 수급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한미 반도체 역시도 그때 이제 관련해서 조금씩 이제 탄력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오늘 장에서 이슈를 본다면 바로 중국 반도체 투자에 대한 수혜주로서 한미 반도체가 가장 유력한 수혜 종목으로 뽑혔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이제 강하게 반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중국 반도체 투자가 확대가 된다면 당연히 한미 반도체에 대한 수주가 좀 증가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내용이었고요. 역시 한미 반도체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승 흐름 자체도 좀 급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키워가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아요. 현재 위쪽으로 본다면 14,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좀 열려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14,000원을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 1차 목표가로 보시면서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적인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상담이 앞서서 전화번호를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목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하고 같이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전화와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자,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낙엔낙이요. 네, 20%고요. 네. 15,300원입니다. 15,300원에 20% 갖고 계세요? 네네. 일단, 어머니, 가정주부이기도 하시니까요. 예, 네. 락앤락 사용 많이 하시나요? 전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더 좋은 거 많이 나와가지고 잘 안 사게 되더라고요. 네. 요즘에 비슷한 제품들이 많죠, 그쵸? 예. 예.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어머님도 실제로 사용도 하시지만, 다른 사람들, 이 주식시장에서 락앤락을 왜 살까요, 보통? 어머님은 왜 사셨고, 보통 왜 살까요, 이 종목을? 전에는 네. 반짝도 필요해서 샀죠. 근데 요즘에 신제품도 많이 나오고 또 베트남 네. 쪽으로 네. 이동을 해서 경비 절감도 했다고 그러는데 네. 저 고점에서 샀었어요. 23,000원대 사가지고 예. 비싸게 나가지고 15,300원을 맞춰놨는데 예. 이 매수가까지 언제쯤 올라간가 궁금했어요. 야, 그래도 2만원 넘어서 사셨던 가격대를 이게 좀 저점 매수 물타기를 하다가 예. 15,000원대까지 끌고 이제 15,000원대까지 단가 낮춘 것만 해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잘하신 것 같기도 해요. 전번에 예. 기회가 한번 왔을 때 매도를 네. 했다가 그거 했었는데 못 해가지고 17,000원까지 그때 갔었는데. 수익도 나셨지만은 정리를 못 하셨다가 아니 수익은 아니었어도 네. 지금 못하겠으면은 그때 예. 매도해서 지금은 예. 이번에는 수익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매수가까지 오면 매도하려고 네. 그러는데 저도 언제쯤 올는지 안 올는지 궁금했어요. 저도 이 종목을 보면은 매도를 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오랜 기다림이 있었고 중간에 이제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낮춘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보다는 좀 더 상승 여력은 있으니까 조금 더 지고 있다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후에는요, 락앤락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이제, 이거 한번 이렇게 손실이 봐가지고 예. 오래 걸릴 종목은 안 들어. 네. 예. 근데 매수가까지. 네. 네, 여보세요? 예. 예. 자, 그럼 이제 락앤락에 대한 제 생각을 빠르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보통 사람들이 락앤락을 접근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싸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세요. 왜냐면은, 락앤락이라는 주가가요, 과거에 5만원짜리였어요. 지금은 만원대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기 때문에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중간중간 내려올 때마다 이건 싸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과거에도 사실은 꾸준하게 올라왔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이 우리나라에서만 판매하다가 해외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크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면서 유럽 시장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네. 중국 시장 들어가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대부분의 주부들도 라겐나 신제품이 있을 때는 사용을 해보겠지만은 비슷한 용기가 많이 나왔어요. 중견기업들, 작은 기업들도 라겐나하고 비슷한 모양의 용기를 많이 만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뭐 라겐나 모조품도 많겠죠. 물론 이제 라겐락만큼은 프리미엄 색깔을 띄어서 백화점의 매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은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돼요. 오히려 똑같은 제품 싸게 살 수 있는 모조품을 더 사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저는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라겐락을 중국에 진출하는 순간부터는 이 종목은 이제는 모조품과의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본다라고 얘기를 계속했어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차례 정도 10,000원을 한번 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언젠가는 또 10,000원 밑으로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도 먼 미래에도 저는 라겐락 매매를 자제할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소비의 심리가 더 커지면서 반등이 있겠지만은 과거처럼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뭐 앞으로의 이제 미래가 밝은 그런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머님도 가급적이면 라겐락 매매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은 대신에 바닥은 어느 정도 좀 골프공이 떨어지더라도요. 볼링공이 떨어지더라도 바닥에 쿵 떨어지지 않거든요. 한번 튀겼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더 튀겨 올릴 수 있는 자리는 있다고 봐요. 대신에 매수가까지 기다리는 거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본다라면은 13,500원, 13,000 넘어서면은 13,500원 이 가격대부터는 이제는 조금씩 정리해 나가야지라는 마음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예, 알았습니다. 매수가까지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예, 13,500원 넘어서면서 14,000원대까지 뭐 이렇게 차츰 조금씩 정리해 가면서 종목을 교체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4,000원 정도는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우선은 이 라겐락 같은 경우는 국내 판매량에 대한 추이도 중요하지만은 중국에 기대는 것이 많아요. 신년이 되면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소비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이번 1월 달부터 뭐 육아 정책 다시 한번 또 시행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중산층에 대한 소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단기간에 있을 것이다 생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1월 달, 2월 달 총까지, 그러니까 춘절 명절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설날 이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감사합니다. 반등 잘 나와서 잘 빠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일양약품이고요. 네. 예, 49,000원에 비중이 20%요. 49,000원의 비중이 20%요. 예. 얼마에 네. 팔면 될까 했어요. 수익 중이시니까, 네. 네. 목소리가 좀 밝으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일양약품은. 팬입니다. 네. 네. 일양약품은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죠? 네. 일양약품은 지금, 51,800원 정도 가격인데요. 지금 네. 오늘도 이제 거래량 실리면서 이제 올라갔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이 기업은 이제, 최근에 한미약품이 작년에 급등이 나왔잖아요. 급등 나온 네. 이유가 바로 기술 수출이었어요. 네. 근데 일양약품의 경우에는, 바로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라는 치료제,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일양약품 사시면서 이제 그 정도 아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양약품에서 발생될 수 있는 향후의 주가 상승 재료예요. 바로 슈펙트. 이게 백혈병 치료제거든요. 1차 치료제 승인이 지난해 말에 났었어요. 치약처로부터. 1차 치료제로 바로 일양약품에서 만든 이 슈펙트가 백혈병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미국 쪽에서도 학회에서 한번 발표가 있었는데, 기존의 치료제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훨씬 저렴합니다. 기존 치료제보다 가격이 무려 20%나 싸요. 그런데 효능이 더 좋다는 거죠, 효과가. 네. 이제 부작용도 작고.
그래서 일양약품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그런 기술력이 기술 수출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그런 포인트가 언제쯤 나올까요? 지금도 일양약품을 보게 되면요. 오늘 공시정보 한번 볼까요? 네. 어제 나왔던 공시 내용이 뭐였냐면 일양약품이 이제 페닐, 이속사졸, 유도체 그리고 그 제조법에 따른 이제 중국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관련된 그런 이제 바로 이제 유도체인데요. 이게 결국은 이 기업은 공시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런 재료들. 그러니까 이 외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펙트 이 내용은 이제 네이버 같은데 이제 그 포털에서 찾아보면요 기사 글이 되게 많이 나와요. 계속 노출은 되고 있는데 언제 올리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죠? 이제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지명약품은. 오늘 같은 경우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몰리기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은 정말 기술력 있는 종목들을 꼽아서 들어 올리고 있다는 거죠. 네. 그죠? 오늘 그리고 녹십자 아시죠? 녹십자. 네, 녹십자라는 기업도 이 기업은 이제 백신 업체예요. 일양약품도 이제 그 백신을 또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보면 오늘 거의 뭐 예전에 15% 상한가였다면 이 기업이 무려 상한가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네. 덩치가 큰 기업도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데 일양약품의 경우에는 이제 매집이 좀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한번 들어 올리게 된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쏘아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시작되는 그 자리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거래가 최근 들어서 지금 동반이 되고 있죠. 그죠? 네. 그리고 바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에서도 새로운 어떤 그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봤을 때는 네. 일단 주가가 이제 지금부터 또 시작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쪽으로는요, 제가 이제 한 7만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위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이쪽까지 7만원까지요? 7만원이에요, 7만원. 네. 그리고 7만원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네. 일단 보유하시면서요, 수익을 좀 키워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한번 탄력받으면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너무 길게 보지 않으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수익 꼭 키워가시면서 좋은 위치에서 수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 에이텍을, 네. 작년 9월에 4,900원 정도 샀다가, 네. 손절을 좀 하고, 또 물타기 하고 해가, 네. 현재 4,690원에 25%입니다. 4,690원에 25%. 네네. 일단은 작년부터 갖고 계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기업에 대해서 아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이 종목,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제법 좀 탄탄하게 커온 회사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에 악재가 있어요. 안 좋은 악재가 뭐냐면은 제가 겁부터 드렸는데,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시장에 대한 관심을 못 받는 게 가장 큰 악재인 것 같아요. 예, 그쵸? 네.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을 텐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에이텍을 많이 보지 않는 게 가장 큰 악재예요. 아무리 좋아도요, 삼성전자도 아무도 안 보면요, 예, 좋은 주식이 되지 못해요. 일단 그 이유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가격대가 3,700원이고, 어머님이 처음에 접근하셨을 때, 그리고 가격 단가 만든 가격대도, 대부분 대체로 거래량을 보시면은 10만 주가 채 되질 않았어요. 지금은 더더욱 이 10만 주 밑도는 거래량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하염없이 좀 흘러내리기도 하고, 움직임이 좀 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3,000원대 주가가 그래도 시장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고, 유동성, 그러니까 회전이 되고 있구나라고 인식이 되려면요, 적어도 한 20만 주 정도는 꾸준하게 유통이 돼야 돼요. 하루에. 근데 상당히 못 미치는 거죠. 오늘 5만 주도 채 되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이 그렇게 시장에서 관심 못 받고 있지만 아주 나쁜 기업이냐? 그것은 또 아니에요. 기업적인 내부 분석들을 보시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적자 지속 함정 없고요. 실적 꾸준하게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왔던 기업이에요. 그리고 에이텍이 좀 더 시장에서 관심을 받게 된다면요. 물론 이제 정권이 교체가 벌써 이제 3번째를 이제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 교통카드 시스템 만들 때만 해도 이 에이텍이 굉장히 유명했던 기업이에요.
지금은 이제 교통카드 워낙에 이제 보편화돼서 뭐 당연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지만요. 이 교통카드가 이제는 이 스마트페이, 그러니까 삼성페이라든지 핀테크와 같이 결연이 된다라면은 아마 좀 좋은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교통카드 단말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내용들이 나온다라면요, 에이텍이 다시 주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자, 네.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네. 충분히 시장에 대한 관심, 뭐 IT 접목된 이야기가 나오면은 한 차례 정도 움직임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핀테크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다음에 거래량이 좀 분출해서 만약에 100만 주 밑도는 거래량이 나온다. 네. 그러면은 주가가 100만 주 밑도는 거래량으로 해서 10% 이상 올라오게 되면요, 그때는 비중을 확 줄이시고요. 네. 만약에 오랜만에 거래량이 터지는데 100만 주 이상, 200만 주 넘게 한 300만 주 정도 이상이 나온다. 그때는 지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때 여태까지 없었던 거래량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시장이 어머님이 처음에 9월 달에 샀던 것처럼 단기 파동이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근데- 거래량을 기준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을요? 네. 그럼 제가 네. 지금 물타기를 해갖고 네. 물타기를 해서 좀 단가를 줄여놓을까요? 일단은 저는 자신이 조금 없는 게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저점이 확실화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한 방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요, 적어도 상한가 뭐 15% 정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중 그대로. 비중 그대로 예. 예. 그래 그냥 막 들고 갈까요? 그냥 길게. 지금은 지고 계시다가요, 한번 거래량이 유입됐을 때는 그때는 정리 관점으로 그때는 단호하게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딱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뭐 시간 여기서 일단 뭐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역시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셨다고요? 네, 일단 시간이 부족해서 빠르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부족한 만큼 여러분들 궁금했던 종목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요, 이 시간 마치고 3시 40분부터 입장하시면은 종목 상담 빠르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